레그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우리 회사 데이터로 AI를 만들고 싶어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완전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랭체인으로 레그 개발하기, 벡터 레그 앤 그래프 레그 책을 리뷰하며 레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픈북 시험이 있고 클로즈드북 시험이 있습니다. 오픈북 시험은 레그를 사용하는 AI고요. 클로즈드북 시험은 기존의 일반 LL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북 시험이 더 정확하게 시험을 풀 수 있겠죠? 이렇게 레그는 오픈북 시험처럼 LLM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LLM의 세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 정보 반영 불가입니다. 일반 LLM에게 최신 정보를 물어보게 되면 LLM은 최종적으로 학습된 지식까지만 대답하므로 최신 정보가 반영이 불가한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데이터의 한계입니다. 우리 챗GPT한테 우리 회사 매출 데이터 분석해줘라고 하면 챗GPT는 우리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매출 데이터가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모른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계는 환각현상인데요. 김철수 교수님의 최신 논문 알려줘라고 했을 때 일반 LLM은 완전 거짓말로 김철수 교수님의 논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그의 3단계 동작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LLM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시험을 볼 때 오픈북처럼 시험을 보는 게 레그라고 했는데요. 시험 문제가 주어지면, 즉 질문이 주어지면 첫 번째로 검색 단계를 거칩니다. 이 시험 문제에 대한 관련 책을 찾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정보 증강 단계를 거칩니다. 그 책을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내 정보를 증강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 생성 단계로 이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최종 답변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검색 단계에서 벡터를 사용하냐 그래프를 사용하냐에 따라 벡터 레그와 그래프 레그로 나뉩니다. 벡터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와 개는 문자 자체로는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비슷하죠? 벡터는 이런 의미의 유사성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바나나와 애플이 유사한 단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벡터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키워드 검색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콜라와 냉수와 어떤 차가운 음료가 있는데요. 내가 차가운 음료라고 검색을 했을 때 기존 키워드 검색은 차가운 음료라고 적혀 있는 음료가 없기 때문에 차가운 음료는 없다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벡터는 어떨까요? 차가운 음료라고 검색을 하면 시원한 콜라, 얼음 커피, 냉수까지 의미가 유사한 것들은 다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벡터 검색은 이렇게 의미적으로 가까운 자료를 잘 찾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를 팔로우하고 연예인을 팔로우하고 친구는 또 연예인을 팔로우하는 이런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은 노드라고 부르고요. 화살표는 엣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연결 관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럼 언제 그래프를 검색으로 사용한 그래프 레그를 사용할까요? 만약에 마리 큐리의 남편의 스승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단순 벡터 검색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게 되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프 레그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프 레그를 사용하게 되면
마리키리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제자는 누구인지, 이렇게 관계상으로 검색을 해서 최종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벡터 레그를 사용하고 어떨 때 그래프 레그를 사용할까요? 장점과 단점, 사용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레그를 선택하는 상황은 이 문서에서 환불 정책을 찾아줘처럼 대량의 텍스트 위주로 이루어진 문서에서 검색을 하거나 텍스트 문서가 여러 개 있는 여러 문서에서 검색을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프 레그는 어떨까요? A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회사를 찾아줘처럼 복잡한 관계 분석이 필요할 때 그래프 레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자세한 코드와 함께 실습 코드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코드를 한 번 더 랩핑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벡터 레그와 그래프 레그 실습으로 나뉩니다. 먼저 벡터 레그 실습을 보여드리면 자동차 가격이 적혀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벡터 레그를 시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아반따의 제조사는 물어보니 현대자동차라고 잘 나오네요. 그렇다면 현대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확신이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이 내용을 그래프 레고로 풀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 엑셀 파일을 넣어서 벡터 레그를 구축하는 실습이었는데요. 웹 문서를 가져와서 벡터 레그를 구축한 실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위키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의 정의는? 라고 물어보면 유사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그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PDF 문서를 가져와서 벡터DB에 저장하고 PDF 문서를 기반으로 질문과 답변하는 실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모리 QA, 즉 멀티턴을 지원하는 실습, 그리고 여러 파일을 기반으로 벡터 레그를 구축하는 실습, 그리고 랭체인과 라마 인덱스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둘을 비교하는 실습, 그리고 벡터 레그에 부적합한 사례들도 직접 실습해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코드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책 보시면서 다양하게 실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레그입니다. 이런 마리 퀴리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주어졌고요. 이 텍스트를 그래프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 퀴리가 누구야?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 시각화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레그에서 다른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마리 퀴리가 태어난 곳은? 이라고 하면 마리 퀴리의 출생지는 주어진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나옵니다. 벡터 레그가 의미적 유사성과 되게 강점을 보인다면 그래프 레그는 관계의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벡터 레그보다는 의미가 유사한 키워드를 잘 못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벡터 레그에 물어보게 되면 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레그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축구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네오4j라는 그래프 DB에 저장을 해서 불러오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축구 예제 데이터를 삽입하고 QA 체인을 준비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된 모든 선수 알려달라고 하면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PDF를 가지고 온 실습, 그리고 영화 데이터도 있고요. 아까 자동차 데이터로 벡터 레그 실습을 했었는데요. 이 대답을 벡터 레그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면 그래프 레그에서는 네, 답변을 바로 하게 되고 이 쿼리를 보게 되면 가격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첫 번째 거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중요한 것,
또한 그래프 레그가 잘 풀 수 있는 그런 유형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래프 레그 실습들도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벡터 레그 실습 중에서는 오픈 AI 모델뿐만 아니라 딥시크 R1 모델을 활용한 실습 예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했을 때 사용한 것들이 있는데요. 벡터 레그 같은 경우에는 랭체인과 파이어스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랭체인은 레그 개발을 할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고요. 파이어스도 페이스북이 만든 초고속 벡터 검색 엔진입니다. 이 벡터 저장소는 파이어스 말고도 크로마, 파인콘 등 다양한 것이 있고 책에서도 상세히 다루니 다양하게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레그 준비물은 마찬가지로 랭체인이 있고요. 그 Neo4j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되게 유용하게 제공하는 그래프 DB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X는 파이썬 그래프 분석 도구로,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그래프를 표현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물을 통해서 이러한 웹사이트와 코드들을 구현을 했고요. 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는 실습을 제공하지 않는데 제가 책에서 제공하는 실습 코드를 가지고 통합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코드는 책에서 제공하는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8장에서는 벡터 레그와 그래프 레그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예제도 보여주고, 이제 레그의 다음 단계로 이제 COT 레그나 멀티모달 레그, 에이전팅 레그, 그리고 강화 학습과의 결합을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랭체인으로 레그 개발하기, 벡터 레그, 그래프 레그 책에는 제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습 예제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탄탄한 기초 개념과 구체적인 코드까지 다 가져갈 수 있어서 레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